모든 것은 의문의 라디오 신호에서 시작됐습니다. 암호화되어 해독 불가였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잠복 조직을 겨냥한 비밀 메시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웃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 쇼에서는 이란 비밀 군대가 예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페르시아어로 방송된 의문의 신호에 전문가들은 그 진짜 목적을 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이란의 난수 방송이 해외 요원과 연락하려는 것일 수 있고, 다른 이들은 외국 정보기관이 국내 요원에게 지시를 보내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시점이 매우 공교롭습니다. 그 방송국은 2월 28일 이란 내 첫 공습이 시작된 지 12시간 이내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목적은... 글쎄요. 그 질문만으로도 정보기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란의 절박함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들이 극단적인 조치, 협상이나 도피의 여지가 거의 없는 행동까지 내몰릴 수 있을까요? 이제 거의 모든 레드라인이 이미 넘겨졌고 남은 것은 미국 지상군의 투입뿐입니다. 아야톨라가 암살되면서 이란의 온건파 지도자들이 외교를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심각했던 이란의 에너지 부족은 최근 공격으로 더 악화되며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중심지인 카르가 섬은 아직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 경제는 마비되고 대중의 분노가 촉발될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 미사일 프로그램이 큰 타격을 받았고 미사일, 드론 공격도 80% 넘게 줄었습니다. 테헤란은 제한된 재래식 억제력만 남아 비전통적 대응에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위협의 규모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란의 잠복조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은 역사적으로 저항의 축으로 널리 알려진 조직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주로 서아시아와 중동 전역의 시아파 무장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란이 주로 조직하고 지원하는 준군사 조직들의 집합체입니다. 이란은 다양한 대리인을 통해 적을 공격하고 그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력으로는 이란의 최대 대리 조직 중 하나인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에 의해 신속하게 결집된 헤즈볼라는 여러 분파를 하나의 세력으로 통합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재 의미 있는 대응을 하는 유일한 단체로 2024년 말 이스라엘의 파괴적 공격 이후 이 조치가 헤즈볼라 지도부에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이라크 이슬람 저항 세력, 즉 IRI도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이라크 공식 정부 외부의 시아파 민병대로 구성된 IRI는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 인해 대규모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었지만 미국 기지에 대한 로켓 및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바그다드 그린존을 겨냥한 폭력 시위도 조직했습니다. 한때 헤즈볼라와 함께 이란의 비장의 카드였던 하마스는 힘이 약화됐고 이란의 행동 촉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마스는 대체로 잠잠했지만 후티는 아마도 이란이 운영하는 대리 세력 중 가장 성공적인 집단이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선박을 반복적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에 영향을 주었고 화물선들은 스웨즈 운하를 피해 희망봉으로 항로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란 저항 축의 문제는 모든 행위자가 알려진 위협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등 동맹국들은 이들의 역량 약화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고 하마스도 상당 부분 파괴했습니다.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추가로 밝혀야 할 점이 많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저희 다른 영상들도 놓치지 마세요. 이 의문의 신호가 이들 단체가 아닌 다른 위협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서방 정보기관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우 활발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야에서 벗어나 조용히 숨어있던 위협들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이란의 비밀 요원들은 해외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영향력 요원들은 서방에서 여론을 흔들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과 대학 캠퍼스까지 침투해 흔히 팔레스타인 해방단체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훨씬 더 과격해졌습니다. 2021년에는 이란 요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미국에서 납치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미국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시 알리네자드였습니다. 이란 출신의 이 운동가는 정권의 학대를 폭로하고 세계 무대에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계획은 그녀를 이란으로 보내 고문과 처형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원들은 제재 위반, 은행 및 전신 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2025년 유럽 국가들은 이란이 미국인과 유럽인을 상대로 다양한 정보 및 범죄 작전을 벌인 것을 규탄했습니다.
영국은 영국 시민이나 거주 이란인을 납치, 살해하려는 이란의 20건 음모를 저지했습니다. 이란 국적자 3명, 이 영국에서 언론인 살해 음모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 언론인들을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이란 요원들을 특별히 겨냥한 대규모 작전의 일부였으며 이란 국적자 8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전에 독일에서는 이란이 덴마크 시민을 모집해 독일 내 유대인 시민들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독일 유대인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일은 이란계 독일인 잠시드 샤르만드가 이란 요원들에게 두바이에서 납치되어 이란으로 끌려간 지 불과 5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국 2024년 말에 조작된 재판 끝에 처형당했습니다. 이란이 서방과 그림자 전쟁을 벌이며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관건은 앞으로 이란이 얼마나 더 피해를 줄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이란은 1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증거는 해외 이란 요원들이 폭력 범죄 조직과 기꺼이 협력하려는 새로운 불길한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조짐은 2011년에 처음 나타났는데 그때 이란 정보기관이 멕시코 카르텔의 청부 살인업자를 고용해 사우디 대사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부 살인업자는 실제로 DEA 정보원이었고 곧바로 이 음모를 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만수르 아르밥 시아르는 이 일로 2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란이 다시 한번 해외에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범죄 조직과의 접촉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수에 그친 파키스탄인 암살자가 미국 정치인들을 살해하려다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란의 작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 범죄가 도움을 준 것으로 여겨집니다. 2026년 초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자 미국 시민인 칼라일 리베라가 청부 살인 음모에 연루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 정부를 대신해 리베라가 노린 대상은 이란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이었습니다. 미국 고위 정치인들을 겨냥한 음모도 밝혀졌지만 아직 실행 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은 없습니다. 이란은 2020년 이란 사령관 카심 솔레이마니가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대상임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마약 카르텔이 미국 정부의 표적인 이란 작전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의 범죄 카르텔들은 이란과 공통의 적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가진 엄청난 자원을 고려할 때 이 위협은 미국 보안당국이 주목할 만큼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공격 대상이 언론인이나 정치인들만으로 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까지 아껴둔 지하디스트들을 이제 막 동원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란에게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이란은 국제 테러를 통해 복수를 시도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막대한 석유부에서 나오는 자원과 인재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지원국입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서방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테러 공격은 9.11 테러만큼 대대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은 수년간의 준비가 필요했고 이란이 그렇게 대규모 작전을 오랜 기간 비밀리에 유지하는 것은 외국 정보기관에 발각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국민을 위축시키고 공포에 떨게 만들기 위해 소규모 공격을 연속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대량 인명 피해 사건은 실행이 매우 쉽기 때문에 큰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민간인 대상 폭탄 테러도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초 뉴욕시장 조란 만다니의 자택 근처에서 이러한 공격 중 하나가 저지되었습니다. 두 범인은 이란과 무관하지만 ISIS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 중 한 명은 온라인에서 ISIS 선전물을 보고 공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발 장치는 터지지 않았지만 터졌다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위대에 던져진 이 장치는 사제 폭탄으로 치명적인 파편 효과를 내기 위해 너트, 볼트, 나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은 두 용의자를 제압해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위협 수준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란이 서방 세계 곳곳에 잠복 조직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조직들은 규모가 작고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보기관과 정부에 철저히 침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 초반 며칠 만에 정부와 군 고위 인사 40여 명을 정확히 표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깊이 침투된 상황에선 이란이 미국과 해외에 많은 정교한 잠복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키긴 어렵습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이란이 수백만 달러를 국제 카르텔 등 범죄 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국에 더 큰 피해를 줄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광범위한 공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안전장치는 이제 모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란은 최악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다음 움직임이 무엇일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이란의 제3차 세계대전 계획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은 세계 판도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과 위험 요소를 분석합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